공직자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와서는 안 된다. 2021년 7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부패와 싸우는 전사, 당내 기득권에 맞서는 개혁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내부 견제구를 날리던 진보 진영의 이단아로 비춰졌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시절 그는 친한 사람에게 자리를 나눠주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했고, 경기도지사로선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조치로 청렴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보여주는 인사 기준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세운 인사 원칙은 충직함, 능력, 청렴함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2025년 7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이 쏟아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소유 논란에 휘말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부동산 투기와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 청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통령 본인부터 청렴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아니었던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를 잊은 듯합니다. 성남시장이던 시절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인사 배제를 외쳤던 그가 지금은 3주택자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조국 사태는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던 그가 지금은 조국보다 더한 갑질, 더한 위선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내각의 얼굴로 앉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이한주가 페이퍼 컴퍼니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휘말리자 그런 사람은 내가 당선돼도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이 대통령. 하지만 지금 그 이한주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5년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청렴이 더는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그의 언행이 하나같이 기회주의적 능력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은 청렴함을 덮어줄 수 있는 실적이고, 그가 말하는 충직함은 내 편에게 충성하는 것이며, 그가 말하는 청렴은 이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선우 후보자입니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비대 수리까지 공적인 업무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잘 모르고 말하지 말라며 오히려 강 후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좌진 46명이 교체된 전력, 병원 내 갑질 의혹, 임금체불 진정서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는데도 여권은 그를 장관으로 강행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약자를 위한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약자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을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 기회주의의 극치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논문 표절이 무려 10건 이상, 제자 논문 표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공영방송 사장 선거에서는 공영성을 외쳤지만 지금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며 의무교육 회피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니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를 추천했고 어떤 이유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입니까? 이제 이 정부에게 교육의 공공성이나 형평성은 별 의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이번 내각은 청렴과는 거리가 멀고 이 대통령의 과거 언행과는 더더욱 어긋납니다. 과거 그가 보여주던 청렴 전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오히려 그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도 더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 FC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크고 작은 의혹으로 본인 스스로도 털면 먼지가 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 없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꺼내는 건 자기 모순입니다. 결국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청렴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능력만 보면 된다고. 이런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재명을 청렴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깨끗해서 선택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약자를 위한 정치, 서민과 함께하는 정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은 최소한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이렇게 배신당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진보도 개혁도 아닙니다. 내 편이면 봐주고 성과만 내면 부패는 괜찮다는 사고방식은 이명박 정권이 했던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내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실력은 그 다음입니다. 청렴은 마지막입니다. 국민 눈높이와 점점 멀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는 통과 의례라는 말이 아니라 청문회는 불필요한 형식이라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증인은 채택되지 않고 자료는 제출되지 않으며 의혹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17시간 넘게 질의하며 청문회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여당이 되어 그 말을 완전히 잊은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를 투영합니다. 청렴을 외치던 사람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말을 아꼈고, 부패와 싸우겠다던 사람은 측근의 의혹 앞에서 기준을 낮췄으며, 내 편은 지키겠다는 충직함은 오히려 사익을 위한 기회주의로 변질됐습니다. 이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나 보지?
라는 말이 내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다니까. 진짜 위한다고 믿었나 보지? 로 들려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국민 조롱의 기운을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시간입니다. 인사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7대 원칙이라도 따르십시오. 국민에게 털릴 걱정 없는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위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약자를 위한 부처의 갑질 인사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자리에 표절 인사를 앉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아니, 그 자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